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11강 문제은행 301번부터 330번까지 문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301번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맞죠? 출발하기 전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 내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 안전한 곳까지 도착한 것을 보고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후사경만으로 확인하고 출발한다.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서 실제로 다 내린 아이는 아직 안 내린 아이는 없는지라든가 육안으로 실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사경만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 표시 등의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차할 때는 적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적색 표시 등의 전멸 작동은 어느 때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승강문을 열 때, 아이들이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때, 이때는 적색 표시 등의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나가는 차들은 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동할 때는 적색 표시 등을 전멸,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죠. 제동할 때는 적색 전멸 등 아니죠. 제동할 때는 그냥 제동등만 켜주면 되겠죠.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맞고요. 정지하려고 할 때는 황색 표시 등의 전멸입니다. 주차할 때는 황색 표시 등과 적색 표시 등을 동시 전멸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씩만 전멸해야 되고 또 주차할 때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도로에 정지하려 할 때는 황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합니다. 정지하려고 할 때는요, 황색 표시등. 그 다음에 승강구 문을 열 때는 적색 표시등. 다시 문이 닫혔을 때는 다시 황색 표시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고 있다. 다음 중 위반에 해당하는 차는 매시 20km로 주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30km 미만 주행이니까 맞죠?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맞습니다. 도로에 정차 중일 때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그렇죠? 타고 내린다. 문을 열고요. 그러면 적색등이 전멸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차 중인 어린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이륜자동차 틀렸죠. 일시정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네. 틀린 것은요. 4번이죠. 이거 세 개는 다 맞는 것이고요.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됩니다. 12개 해당 항목이란 건 뭡니까? 특례 배제예요, 이게. 그래서 특례 배제라는 것은 뭐예요? 형사 입건된다는 얘기예요. 특례에 해당되면 뭡니까? 종합법만 들어도 형사처벌은 면하는 거예요. 또는 합의했다든가. 그런데 이 특례 배제 12개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배제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뭐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뭐 이런 항목들로 좀 12개가 있어요. 앞지르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처리 특례 적용을 안 하고 배제하겠다. 그러면 뭐가 되냐? 종합범위에 들었다 할지라도 형사입건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의 보통 2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주정차 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렇죠? 금지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죠? 아,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지금 제대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를 말한 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보도로 걸어야 합니다. 근데 차도 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안전한 보행 방법이 아니죠. 일방 통행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이것은 됐습니다. 예, 올바른 보도 방법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예, 보행 방법으로 맞습니다.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맞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었다면 보도로 걸어야 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다면 차가 오는 것을 마주보고 가는데 일방 통행로라면 예,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중에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행하여야 한다. 틀렸죠? 일시정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에 예, 이렇게 차가 가는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면도로라든가 또는 여기 이 안전지대에서 이 어린이가 서 있어요. 이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횡단하고 있으면 멈춰야죠. 근데 이 옆을 지나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안전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맞죠?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렇죠. 걸어가고 있으니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요? 1번이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은 적색 전멸 장치를 작동 중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을 열고 아이들을 내리거나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한 차로 바로 옆 차로에서는 통행하는 경우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맞죠?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게 할 수 없다. 이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모든이죠. 그렇죠.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앞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차로 운전기사 혼자 빈 어린이 통학버스 끌고 갑니다. 그때는 정상 통행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앞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없다 그런 거 틀린 거예요.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몇 점입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에 대해서 벌점 30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전멸 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의무가 해제된다? 아니요. 이 경우에도 일시정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맞는 것은요. 1번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모든 운전자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성년인 중 한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 동승해야 한다. 맞습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한 때는 자동차에 내려서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한다. 도 운전자는 운행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게 할 수 있다. 틀렸죠? 꼭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도 어린아이들 싣고 가고 있는 중, 즉 운행 중 아이들 싣고 운행하면 앞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그냥 빈 차로 끌고 가고 있다. 이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영유아가 타고 내린 경우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타고 있다면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성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특례법 12개 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민사처벌도 받고, 민사상의 책임도 지고 형사처벌도 받는 것이죠. 자,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다. 맞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사상자를 냈다. 그러면 특가법에 해당됩니다. 사망한 경우의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맞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은 1년 이상, 그렇죠. 1년 이상의 징역이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지금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이때 처벌은, 네, 그러네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어린이를 사상이라는 건 죽거나 또는 다쳤다는 말이에요. 이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형사처벌은 적어도 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징역인데 1년 이상 징역이다. 1년 이상. 그래서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금고도 아니에요. 징역이에요. 그래서 금고 아니다. 이렇게도 답을 찾으셔도 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죠.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징역은 강제노역을 하고 금고는 양심범이라 강제노역을 안 시킨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에 사고 낸 사람이 양심범은 아니에요. 그래서 징역입니다.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성년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 맞습니다. 보호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성년 사람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 틀렸죠? 부착해야 한다도 틀렸고 어린이 보호 표지도 아니죠. 그렇죠? 동승자 보호 표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작성 보관해야 한다. 맞습니다.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그렇죠. 2번이죠. 성년 한 사람 보호자를 태우고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동승자 보호 표지, 동승자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 틀린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했다. 성년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처벌로서 맞는 것은 답은 찍겠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그렇죠. 노인 보호구역이죠.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하는 조치가 아닌 것. 답부터 찍을게요.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그렇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 노인 보호지구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안 돼요.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죠.
그렇죠. 경찰청장은 아닌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횡단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일시정지 찾으십시오. 일시정지의 노인이 횡단으로 통과한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횡단하고 있으면 무단횡단이든 뭐든 간에 일시정지합니다. 옆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하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한다.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 서행. 그렇죠? 안전거리 두고 서행.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번이 되겠죠?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그냥 보이죠? 예, 여기는 되고 고등학교에다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나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그냥 눈으로 봐도 예, 틀린 거 하나가 보이시죠? 그렇죠. 특광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에서 이제 단속은 할 수 있겠죠. 교통약자 중 노인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반사신경이 둔하다. 그렇죠. 경험에 의한 신속 판단이 가능하다. 아니면 판단이 느립니다.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 맞습니다. 시력, 청력, 약화, 인지 능력 떨어진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으로 맞는 것은 답이 찍혔네요. 답부터 보죠.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횡단하고 있다고 그랬죠.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예. 예, 서행하다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횡단이니까요. 네.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는 우선 여기 어딘가를 보세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특례법 적용 배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입건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책임도 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횡단보도 사고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말이죠. 12가지 제외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것 두 가지. 경찰서장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것 두 가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거. 할 수 있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거. 노상주차장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서장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거.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걸어다니도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예. 할 수 있는 조치니까 그게 되겠네요. 예.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자, 아이들 옆도 마찬가지고 노인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거리 두고 서행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게 뭡니까? 안전거리죠. 그 다음에 서행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렇죠. 반사경, 과속방지, 방호를 다 필요하지만 가속차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갈 때 본선에 다니는 차와 동일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속차로를 만들어줬죠. 이제 노인 보호구에서 가속차로 큰일 나죠. 야간에 노인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증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야간에는 증발 현상이 발생하죠. 주로 그 도로의 중앙선 쪽에서.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무조건 틀렸고요. 무단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해야 한다. 맞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다. 맞습니다. 틀린 건요.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입니다. 정지 후 출발할 때 정지했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예, 다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출발해도 급출발하는 건 좋지 않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왜? 언제 또 나타날지도 몰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위반 경우 범칙금 가중시간이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 신호의 시간이 더 길죠. 왜냐하면 행동이 더디기 때문에요. 맞고요. 노상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건 맞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는 노상 주차장 설치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노상 주차장에 차량들은 늘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노상 주차장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더 크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신호등의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 노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25km 초과했다. 시속 25km 초과했다. 일반 지역에서는 뭡니까? 벌점 15점이죠. 그런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배가 되죠. 15점이 배니까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25km 초과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5km 초과한 경우의 벌점 30점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횡단보도입니다. 보행 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겠다고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 맞습니다. 신호의 변경을 예상해서 미리 예비 출발한다. 큰일 나죠.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소행하고 정지 신호에 맞춰 정지한다. 맞습니다. 노인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해 주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예, 신호가 바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서 밟아버리는 거 이거 아주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행신호에 신호 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다. 노인들은 걷는 게 매우 더디기 때문에 일반 보행신호기보다 시간을 더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쯤 갔을 때 다 신호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호구로 지정된 시설물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건요. 2번이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 범칙금 두로 그 2배 가중되죠. 근데 신호 위반, 주차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이건 전부 가중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은 가중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